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흐리기만 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3에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아침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쉬어가겠습니다. 하늘 표정 온종일 흐린 가운데 볕이 내리쬐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낮아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라 공기는 무척 깨끗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모레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경주가 25도,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온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외제차 딜러가 고객들에게 받은 차값 7억 원을 갖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딜러는 차값을 현금 일시불로 받아 챙긴 뒤 고객 몰래 파이낸셜 할부로 계약했다는데 이 피해 고객들은 할부 청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일시불로 BMW 차량을 구입한 임모 씨. 얼마 전 파이낸셜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BMW 파이낸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신랑 이름으로 5,900 할부가 잡혀 있는데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하지 않았고 완납으로 다 했다. 지난 3월 같은 딜러에게서 더 비싼 모델을 구입했던 김모 씨. 1억 원짜리 차를 사면서 9천만 원은 딜러 계좌로 입금했고 잔금 1,000만 원은 3개월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파이낸셜사로부터 차값 1억 원 전액에 대해 대출 할부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억 대출이 실행이 돼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자기가 자필서를 하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제 다른 번호로 등록을 해서 딜러가 고객들로부터 차값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린 겁니다. 할부 계약 시 고객의 자필 서명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7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딜러를 경찰에 고소하고 BMW 본사와 파이낸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항시는 지진 복구와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기에 대비해 바이오 신약 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강덕 시장은 신해양 시대에 대비해 영일만 3산단에 로봇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해양 뉴딜 프로젝트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대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 개별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주 대릉원에 한복을 곱게 입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자세로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은 대만입니다. 올 들어 경주 보문단지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대만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때 가장 많았던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났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점 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庆州是一个很漂亮的城市，然后跟我们台湾的台南很像，所以很漂亮，很好看。
대만 관광객의 특징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개별 관광이 늘어나 지난해는 개별과 단체 관광객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역전됐습니다. 또 나이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뒤를 40대와 10대가 잇고 있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도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 30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또 노년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여행업협회는 지난해 기준 210만여 명인 상호 방문객을 3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연령별 또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며 운전면허증 상호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지법 행정 2부는 포항 지진 피해가 난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장관 맨션 주민 150여 명은 지진으로 아파트가 D와 2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포항시가 피해 정도가 낮은 C등급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 240세대 가운데 89세대는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라며 나머지는 불안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이주 대책을 들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체육회가 시군별로 분산해서 열려던 내년 도민체전을 뜬금없이 김천에서 개최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 신청조차 받지 않고 결정을 서두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북체육회 이사회가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경북에서 예정돼 있어 도민체전은 종목별로 분산해서 간소하게 치르자는 지난 연말 결정을 6달도 안 돼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대회 개최지 선정의 필수 절차인 유치 신청과 현장 실사도 모두 건너뛰는 등 체육회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좀 했으면은 이런 무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 김천은 예천, 울진과 함께 내후년 도민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지로 울진이 확정된 직후 예정에 없던 내년 대회를 무리하게 되살려내 김천에 안겨준 셈입니다. 특히 경북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가 김천 출신이란 점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 의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체육회 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도지사에서 이제 민간 위로로 규정상 바뀌어야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좋지 않는 선례는 복마전이 가깝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도민체육대회 유치전이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개최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배수 펌프장과 노후 저수지, 대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 연락망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고립이 예상되는 죽장면 하옥지구 등 산간계곡 2개소와 오토캠핑장 2개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안전 매뉴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1년 전 일방적으로 바꿔 논란이 됐던 시정 질문의 시장 답변 규정을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한 의회 회의 규칙을 1년간 시행한 결과 답변자 선정이 모호하고 의회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전 규칙으로 환원하는 규칙안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이동걸 전 시의원이 7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발의해 표결로 개정한 회의 규칙은 정책적인 질문의 답변은 시장이, 나머지는 부시장과 국장이 하도록 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낙동강 유역에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발령된 첫 번째 녹조경보 지역보다 더 위쪽인데 녹조경보 시기는 작년과 같지만 녹조의 농도가 훨씬 짙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 강정 고령보 인근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구간에서 측정한 유해 남조류 개체 수는 밀리리터당 2만 6천여 개. 이는 일주일 전인 1490셀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수치로 조류 경보 경계 단계인 만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난 20일 낙동강 하류 창녕 함안부에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위쪽 강정 고령보 구간에까지 조류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경보 발령 날짜는 지난해와 같지만 남조류 숫자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달리 금강과 영산강은 올해 녹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수문 개방과 관련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준 것 외에 금강, 영산강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수문을 열어줬더니 물의 흐름이 생기고 물의 흐름이 생겼더니 녹조의 발생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대구지방환경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남조류가 빠르게 증식할 것으로 보고 수질 오염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던 국도 4호선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임시 개통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까지 214억 원을 들여 항구 복구가 진행 중인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 중인 원석학원이 경주대학교 새 총장에 정진우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정진우 신임 총장은 전남 함평이 고향으로 14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으로 입성해 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4년이고 다음 달 1일 전체 교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구 동구의회가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만들려다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 선거철 사회적 기업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백이철 동구청장이 영향력을 넣은 이른바 뒤끝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직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대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합니다. 당연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과는 민간의 어떤 거부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4월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동구청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지난 2006년 현행법을 어기고 만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지난 11일 이번에는 반대 8명, 찬성 7명으로 관련 조례는 무산됐습니다. 동구청은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사회적 경제 조례는 물론이고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의 조례에도 이런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백이철 당시 동구청장 후보가 했던 사회적 기업 비하 발언으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은 약자들 또 실력 있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이나 이래서 지원을 합니다. 혁신동구 사회적 경제에 동구의 미래가 있다. 큰일 납니다. 사회적 경제 최소한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 무산이 동구청장의 뒤끝에서 나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문제가 되면 조례를 공포해놓고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제가 몇 달 동안 그 조례 하나 만들면서 담당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 처음에 협의할 때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 15곳이 사회적 기업 조례 30건을 만들었고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포함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160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 요림들의 종합적인 유교문화 전승대회인 제5회 신라국학 유학경연대회가 어제 경주 더 K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향교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전을 암송하는 국학부, 시창을 하는 예학부, 휘호대회인 서예부 등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미래문화관광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제8회 경북문화관광산업 국제심포지엄이 오늘까지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장이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고 디지털 시대 관광산업 미래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위원장이 국내외 축제의 성공 사례 및 성공 요인에 대해 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영주 콩가공산업단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 횡령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영주 콩가공산업 육성사업단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한 영주시의회의 조사 특위 이틀째. 콩가공사업단 직원 2명의 퇴직금 이중 집행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퇴직금을 인건비에 포함해 매달 조금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 3월 중간 정산을 해 퇴직금 1,100만 원가량을 더 받아갔습니다. 전폭림 영주시 의원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지급된 퇴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셨어요. 퇴직금 중간 청구서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영주시 측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이중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특허 법인을 통해 건당 30만 원, 그러니까 240만 원을 들여 상표 8개를 출원하고도 단 2건만 등록했습니다. 출원 공고 결정도 났고, 그죠? 그다음에 등록 결정도 났어요. 그런데 등록비를 안 내서 포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밖에도 사업단이 홍보 등의 용역을 주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셀프 심사를 해서 2개 특정 업체에만 반복해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3차례 더 조사특위를 가동한 뒤 다음 달 중순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해양사고가 났을 때 선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3단계 상황별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과 선원의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종 퇴선을 선장의 의무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종이고지서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상 세목은 7월분 재산세부터 8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로 납세자 편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아침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쉬어가겠습니다. 하늘 표정 온종일 흐린 가운데 이 볕이 내리쬐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낮아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라 공기는 무척 깨끗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모레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경주가 25도,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온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